안녕하세요. 저는 봄살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류전입니다. 네, 선생님. 네. 저희 2부가 시작되었네요. 네. 네. 저희 사람들이 남겨놓은 댓글. 글들을 보니까 네. 아이 책책책 코너 진짜 좋다고. 그럼요. 저도 되게 맨날 그 봄살님 볼 때마다 무슨 책 좋아요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뭐 이제 본인들도 이미 알고 있는 책들도 있고, 그죠? 뭐 우리 아이도 참 좋아해요 하면서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고 참 좋더라고요. 저도 뭔가 뿌듯했어요. 네. 출판계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지 않나요? 제가 저희 회사 책은 아닙니다. 저희 회사는 어린이 책이 나오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진짜로 읽어보고 한번 읽혀보세요. 네. 애들이 좋아하는 반응 좋았던 책을 소개해주는 네. 건데요. 그럼요. 오늘은 어떤 책이에요? 오늘은 진짜 재밌는 시리즈 책이 있어요. 음. 이거랑 그다음에 애들이 똥과 방귀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좋아하죠. 여기에 네. 관련된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진짜 재밌는 시리즈 책은 부즈펌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 시리즈인가요? 그럼 시리즈예요. 한 이거는- 14권 정도가 시리즈인 것 같아요, 총. 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책은 공룡 그림책이랑 바다 그림책인데요. 이게 뭐 자동차도 있고요. 네. 뭐 멸종 위기 동물, 뭐 과학 그림, 그다음에 뭐 약간 그런 식이 되게 많아요. 네. 시리즈가 많은데 정말 리얼해요. 그림이 리얼하죠. 네, 이거는 초등학생까지 보겠는데요. 한번 사놓으면. 네, 맞아요. 내용이 와, 아이고 너무 그림이 리얼한데요. 무서운데요? 그림 리얼하죠. 근데 어른의 눈으로 보면 이게 너무 리얼하고 잔혹한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무섭고. 네. 근데 사실은 아이는 좀 사실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음. 사실 이게 뭐 무섭다라고 느낀 아이들도 있겠지만 우와 신기하다 이런 게 있구나라고 느낀 아이들도 있어서 약 좋은 한 것 같아요.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되면 이제 주변 자연이랑 음. 그런 책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밖에 나가면서 저거는 새야, 네. 이거는 꽃이야, 나무야를 알려주기 시작하면서 자연에 대한 책을 하나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나오는 거는 보통 이제 입체책 이렇게 사람 튀어나오거나 뭐 이렇게 뚜껑 열어서 바나나 네네네. 껍질 까는 책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콩 네. 껍질. 근데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되면 자연에 관한 관심이 되게 많아져요. 네. 그래서 자연 시리즈 책 되게 많기는 한데 맞아요. 이것도 괜찮네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근데 사실은 민결이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공룡이랑 이거 저희 조카가 공룡을 천재라고 그랬어요. 어쩜 이렇게 공룡 이런 그 어려운 저희 거를 첫 다 외우죠? 조카도 다 외웠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직 민결이한테는 네. 좀 낯선 것 같아요. 좀 어려워하는 것 같고 이게 보니까 성향이 있어요. 애들마다도. 그러니까 남자애들이면 공룡을 좋아하고 동물을 좋아하고 다 그럴 것 같은데 이거는 제 친구 애들은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더 어린 애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름도 다 외우고 막 보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민결이 같은 경우는 약간 스토리 중심의 그림책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흥미를 못 붙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갖고 온 이유는 비록 민결이는 좋아하지 않지만 좋아하는 아이들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 책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게 갖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시리즈 책 중에 하나인데 그림으로 되어 있네요. 사진이랑. 네. 그림이 되게 리얼하긴 하네요. 네,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자연 나온 책은 저는 보고 재미없다고 느꼈는데 애기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애기도 이제 곰, 뭐 사자, 호랑이 이렇게 그럼요. 나와 있는 책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한 네. 2돌쯤 되면 되게 좋아해요. 이런 그리고 책. 이 이야기가 안에 그러니까 스토리 중심의 얘기는 아니지만 그 마다마다의 공룡이나 그 이야기들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뒷이야기 같은 거. 그래서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즈로 사지 말고 그냥 한두 권 좋아하는 것만 사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거 한 권씩 파니까. 한 권씩 팔죠. 네, 그러니까 약간 요런 걸로, 그러니까 약간 자연이랑 뭐 이런 시리즈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시리즈를 사기 전에 우리 아이가 이런 걸 좋아할까 말까를 좀 고민스럽다면 이런 단행본으로 한 권 사가지고 아이한테 흥미를 좀 돋궈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한 4세부터 볼 것 같아요. 민결이가 지금 그죠. 4세인데. 민결이한테는 지금 좀 낯선 스타일이고 한 5세, 4, 5세부터는 쭉 보는 건 참 좋을 초등학생 것 같아요. 때까지 볼만한 책이고 더 이상 볼 두껍네요. 거야 아마. 두껍고 튼튼한데 그냥 책을 잘 모를 때는 되게 시리즈로 많이 사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만 아기가 2돌 넘어가면 시리즈보다는 이렇게 한 권씩 사줘도 좋아하는 책이 또 따로 있기는 하니까 네네. 좋은 것 서점도 같아요. 한번 같이 가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커다란 방귀라는 책인데요. 이게 강경수 씨가 쓰신 분, 우리나라 책이네요. 네네. 그리고 시공주니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커다란 덩치의 파란색 코끼리가 방귀를 낄 때마다 네. 이제 동물들을 저 멀리 그 방귀 기운으로 저 멀리 날려보내는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재미있고 방귀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막 엄청 좋아요. 깔깔깔 거리면서 웃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인이도 방귀책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방귀책 있어요 집에? 집에 되게 많으니까 저는 방귀책만 따로 산 거는 아니고 그냥 이제 물려받은 전집에 애기들 나와 있는 생활 동화나 이런 데서 보면 응가 방귀책 되게 그렇죠. 많거든요. 지난번에 소개해준 그 열어요 시리즈에도 화장실에서 똥 응가가 있죠. 응가. 그게 이제 최초의 응가책이었어요. 똥아 안녕 이러는 걸 보고 제인이가 화장실에서 같이 맨날 이렇게 변기 내리며 응가 안녕 이러는데 아기는 방귀쟁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 보면은 방귀 끼면 막 호랑이가 놀라서 도망가고 조랑말이 놀라서 도망가는데 엄마는 아기 방귀 냄새가 좋대요. 그래서 꼭 마지막에 이렇게 아기를 안아주는데 제인이가 그 책을 되게 좋아해요. 방귀 그래서 방귀 끼는 거 소리 내주면 좋아하죠. 어떻게 내세요 소리 에디터님은? 뿡. 그래요? 그렇게 약하게 냅니까? 뿡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온갖 소리를 다 내거든요. 방귀 소리 나면은. 그래요? 네,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또 냄새 도망가 이러면 막 신나게 이제 좀 걸을 수 있는 애들은 도망가요. 코 막고 도망가 이러면은 냄새 이러면서 막 코 막고 도망가거든요. 그렇구나. 그리고 책 한 권 더 갖고 온 거는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이 책은 정말 유명하죠. 그리고 저도 이 책은 보지는 못했는데 제목은 들어봤어요. 이거군요. 저는 이 책은 산 건 아니고 이걸 아파트 어디 버려놓은 거를 아버님께서 주워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책은 사진 않았는데 이 책을 만약에 내가 이게 없었다면 샀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 되게 내용이 재밌네요. 재밌어요. 이거 되게 재밌고. 저도 일단 혼자 웃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책이 2001년도에 나온 1판 25세 책이네요. 이게 초판이 1993년에 나왔어요. 근데 이거 아직까지 인기가 이렇게 많네요. 너무 내용이 재밌어요. 이게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두더지가 머리에 누가 똥을 싼 거예요. 그래서 소리쳤어요.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이렇게. 누구야? 너야? 막 이렇게. 지나가는 동물들한테 다 너야. 이때 내 똥은 그게 아닌데? 내 똥은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 그 동물들만의 똥도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웃겨요. 근데 그 똥 모양이 특징이 다 있으니까 굉장히 재밌죠. 염소똥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결국 범인을 찾는 그리고 마지막에 복수도 하죠. 염소똥, 돼지똥, 젖소똥 막 너무 근데 되게 재밌네요. 저도 이거 사야겠네요. 너무 이게 좋아하겠다. 이 책을 누가 소개하면서 그림책 업계에 똥 붐을 일으킨 주인공이라고. 왜들은 왜 이렇게 방귀랑 똥을 좋아할까요? 너무 그렇죠.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들이 늘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방귀까지는 모르겠지만 응가는 매일 응가는. 하니까. 그리고 애기들이 응가 놓으면 엄마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애들 똥 쌌다고 막 싫어하는 엄마들 엄청 좋아요. 없잖아요. 너무 막 반갑다고 잘했다 이러잖아요. 잘했다 그러니까 약간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리고 제가 아이 책 하면서 최근에 책을 한 권 선물 받았는데요. 07세 판타스틱 그림책 육아라는 박지연 선생님께서 쓰신 예담 프렌드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을 제가 보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책 되게 잘 만든 책 같아요. 이게 뭐냐면 아니, 우리 라이벌 아닙니까? 우리가 소개해줄 책을 여기서 다 너무 쉽게 소개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같이 살아갑시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07세 아이를 둔 엄마면 이 책을 읽어보면 아이 책을 어떤 식으로 읽어주면 좋을지 약간 그 감을 좀 잡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추천해주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되게 재밌게 추천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홀딱 빠질 만한 책 이렇게. 그리고 아이 책을 어떤 식으로 읽어줘라. 뭐 어떻게 책을 골라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책에 되게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네. 3분 만에 책을 고르는 법. 좋은 책을 어떻게 골라야 되나 아이 그림책을.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는 돌 18개월 국민 아기 책, 24개월 국민 아기 책 뭐 이렇게 찾았거든요. 아 진짜요? 대부분 잘 모르니까 이제 일단은 가장 많이 사는 거를 사줘야겠구나 이랬는데 책 그게 제목에 좋겠네요. 국민을 좀 넣어야겠네요, 쌤.
이제 보니까 국민학기? 아니 제가 지금 이제 좀 떠오르네요. 아유, 좋은 아이디어예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책에 국민이라고 좀 넣어야겠어요. 그럼요. 엄마들은 그 무조건 검색이 잘 되겠네요. 검색이 엄청 많이 돼요. 국민 하면은. 국민 육아책으로 하나 내야 되겠네요. 아, 그렇네요. 괜찮네요. 우리도 해시태그 하나 달까요? 그래서 여기서 추천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소개를 할게요. 먼저 도서관의 낡은 책들을 찾아보랍니다. 사실 도서관에 가면 유명한 책들이 늘 한 권이 아니라 한 두세 권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은 사람 인기가 많은 걸 검증이 된 거니까 그런 걸 좀 쓰거나 아니면 많이 다른 책, 낡은 책. 그리고 어떤 엄마들은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은 밤낮 때부터 살펴본대요. 아, 사람들이 빌려갔던 책. 그걸로 1차적으로는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은 책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책을 고른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유아도서 베스트셀러를 좀 중심적으로 본다는데 사실 유아도서 중에 베스트셀러는 좋은 책들이 많긴 해요. 그래요? 굉장히 좋아요. 예. 좋은 책도 많죠. 사실 생각해보면 뭐 사과쿵이라든지 달림안녕이라든지 뭐 많잖아요. 저희가 떠오르는 사랑해 사랑해도 그렇고 꽤 많아요. 베스트셀러가. 근데 그런 책들을 저희가 여기서 소개를 하려니 너무 흔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묶어서 베스트셀러 특집 편을 한번 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거는 선배 엄마의 책장을 좀 살펴봐라. 주변에 사람 좋고 책 잘 읽히는 선배 엄마들의 책장을 좀 살펴보고 눈으로 찌르륵 스캔한 다음에 사진도 좀 찍어 그 집에 놀러 갈 일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에 그러니까 서점에 같이 가서 아이랑 그 아이한테 좀 고르라고 그런 책들이 좋은 책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 책 보면 어떻게 애기한테 책 봐야 되는지 잘 나와 있는 되게 보기 쉽게 되어 있네요. 네, 구성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앞으로 아이 책을 어떻게 꾸며가야 될까 되게 고민했는데 제 좀 이 책을 완독하고 열심히 읽어서 저도 좀 파악을 한 뒤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저희 아이 책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맘 초대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정말 어렵게 모셨어요. 오늘 나오신 분 직접 자기소개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누구신가요? 네, 저는 서울 시내 모 경찰서에서 일하고 있는 이경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경관님을 모셨어요. 좀 떨려요. 그냥 좀 긴장하신 것 같으세요. 죄를 많이 지으셨나 봐요. 전 진짜 근데 어렸을 때부터 왠지 경찰차를 보거나 그 제복이죠. 경찰복 입으신 경찰관들을 보면 가슴이 왠지 막 벌렁벌렁 뛰긴 하더라고요. 지금도 좀 무서운 거예요. 지금 사복으로 오셨는데 왜 긴장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도 왠지 그냥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왜 어렸을 때도 왜 경찰 아저씨 이러면 애들이 막 쪼는 게 있거든요. 네, 맞아요. 많이 쫄죠 애들이. 애들이 근데 TV에 뭐 경찰차를 이용한 애니메이션들이 있어서 로보카폴리 막 나가도 됩니다. 저희 방송은. 아 정말요? 네. 카봇이랑 로보카폴리 뭐 이런 거 좋아하죠. 애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경찰차만 지나가면 난리 나요. 그러니까 너무 더 좋아서. 오히려 막 자기 친근해야 되고 도움이 있으면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존재인데 저희 시대 때는 그게 왜 그럴까요? 저희 시대는 옛날에 그런 나라의 그런 그래요? 그랬는가? 저는 경찰에 들어온 이유가 경찰에 대한 좋은 인상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학교 앞에 파출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경찰 아저씨가 저 이제 요고생들 그 자전거 타이어 구멍 나면 잘 고쳐주고 정말요? 와. 그리고 거기 경찰 아저씨랑 저희 졸업한 언니가 그때 학생회장 했던 언니인데 둘이 졸업해서 사귀고 막 그랬어요. 그 경찰 아저씨랑요? 그러니까 그 방순경이라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다 이미지가 되게 이미지가 도와주는 사람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무서워하는 건 없었는데 같은 그런 곳이었네요. 맞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가 더 맞는 것 같고 그냥 저는 그냥 제가 전생에 범죄자 저도 무섭더라고요. 네. 아무튼 경찰을 모셨어요. 네. 경찰관님을 모셨는데 요즘에 워낙 그런 범죄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저 궁금한 게 많긴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 아주 어렵게 모셨는데요. 네. 최근에 왜 들어오는 사건들 같은 거 보면 어린이집이나 뭐
가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사건들 위주가 많을까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학대도 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많이 접하는 사건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아무래도 그 어린이집이라는 게 생기기 네네. 전에는 유치원만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유치원도 이렇게 어린이집처럼 많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부부가 다 맞벌이 하는 생활을 네. 하다 보니까 애들을 거의 뭐 반나절 넘게 맡길 때가 어린이집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일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데가 어린이집이고요. 신고 사건이라든가 신고 이외에 그냥 저 예를 들면 저는 조카가 2명 있는데 네. 조카들 어린이집 내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항상 제 동생이나 언니도 항상 저한테 조언을 구하는데 굉장히 수가 많더라고요. 어린이집은 그러니까 112 신고나 아니면 이렇게 사건화돼서 이렇게 저희 신문으로 보는 거 이외에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어린이집 관련해서 제일 네. 많고요 요즘. 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어린이에 대한 범죄는 그 유괴 있잖아요. 아, 네. 예, 유괴는 좀 어린이집 범죄에 비해서는 소수지만 네.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유괴가 아직도 예,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신문 지상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계모에 네. 의한 학대. 학대, 지인, 예. 가족. 아동 가족. 학대. 계모 혼자 또 그러는 게 아니고 막 친아버지하고 계모가 공범으로 하는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런 아동 일들도 학대. 그러니까 집 안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하는 학대, 네. 집 밖에서는 가족 이외의 사람들이 하는 뭐 학대라고 할 수 있죠. 폭행 이런 게 다 합해지니까. 아니 작년부터인가요? 이제 예전에는 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체가 발달하면서 너무 이제 적나라하게 특히 가정에서 일어난 학대가 세상에 많이 알려졌는데 많이 울었어요. 그죠? 너무 무섭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거를 그냥 이렇게 들으면 상관없는데 애기랑 우리 애기라고 딱 그걸 대입해서 듣고 그 애기가 이렇게 오돌돌돌 떨고 있었거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처벌도 조금 더 예전에 비해서는 수위가 많이 이렇게 세지고는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워낙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런 아동에 대해서 신고 의무자가 있어요. 신고 의무자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나 뭐 상담자, 뭐 병원 의사 그런 분들이 인지를 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처벌을 하기는 또 한계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그 선생님 앞에서는 굉장히 밝아요. 근데 알고 보니 학대받는 아이고 아니면 네. 그 학대받는 아이를 방임하고 있는 언니거나 예, 그게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또 선생님이나 의사 예. 선생님 뭐 상담자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하면 엄마한테 혼난다 아빠한테 혼난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솔직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처벌을 못하죠. 신고 의무자한테도 발견하기 힘드니까. 아이고 그래서 주변 뭐 동네 사람들이 옛날처럼 조금 다 알고 지내고 저 집 엄마가 어떻다더라, 그 애들이 이런. 어떤지 좀 알아야 되는데 또 궁금한 거는 저는 이제 아기가 어리니까 어린이집을 보면은 빨리 보내는 사람은 3개월이고요. 보통 돌 되면 보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육아휴직이 길어야 1년이기 때문에 돌쟁이를 보내요. 돌쟁이는 말을 못하고 아직까지 감정도 본인의 감정을 몰라요. 그 아이가 어떤 감정인지 표현도 못하기 때문에 가끔은 무서운 게 뭐냐면 누군가가 그 아이한테 윽박을 지르거나 막 못되게 했어도 그 다음에 또 아이는 그걸 너무 불안하게 받아들이는데 또 그 사람이 와도 기억도 못하고 그냥 불안감만 기억하는 정신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 애기가 어린이집에 가서 혹시 학대받는 건 아닌지 엄마들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아 그렇게 이제 돌 그래서 한 24개월 그러면 너무 어려서 네. 그런 경우는 어떤 신호를 감지해내기가 힘들고 그렇죠. 말을 못하면요. 네. 최소한 한 유아 정도 되면요. 뭐 말 좀 하는 3, 4세 짜증을 갑자기 낸다던가 안 하던
뭐 선생님이 무서워 짜증나라든가 그런 신호들이 있어요. 그건 뒤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 근데 이제 유치원 선생님들 만나보면 엄마들이 느끼기에는 어린이집 선생님 되게 좋거든요. 네. 너무 믿음직스럽고 좋은데 가끔 이제 보도 나는 거 보면 그래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면 사람이 저희 엄마, 아기 엄마도 애 하나 혼자 집에서 보다 보면 짜증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 명의 아이를 보다 보면 힘들 때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엄마의 네. 관심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말을 못할 때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린이집 갔다가 오고 하면 뭐 몸 있잖아. 몸부터. 신체 뭐 멍든 곳은 없는지 뭐 그러니까 의심의 상태로 본다기보다는 목욕할 네, 때 네. 찬찬히 보고 네, 아이가 맞아요. 뭔가 갑자기 자다가 막 울고 자지러지게 아이들은 낮에 충격을 받은 작은 사건에도 막 자다가 자지러지게 울고 뭔가 꿈꾼 것처럼 그쵸. 막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깨고 이런 일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거를 기억은 못해요. 사건은 네. 기억을 못하고 그 사건으로 인한 불안감과 감정을 계속 되새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목욕시킬 때도 이렇게 보고 하면서 뭔가 여기저기 멍이 좀 많다 하면 이제 목걸이를 가봐야죠. 사야 되겠네요. 목걸이.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아까 이제 말 못하는 아기 이외에 한 서너 살 말 네, 조금 네. 표현하는 아기들 네. 대해서 이상 행동에 대한 네, 네. 신호를 설명해 몇 주세요. 가지 이렇게 설명해 놓으시는 전문가님이 계세요. 네, 그분 거 읽어드릴게요. 네. 자, 아동들은 표현 능력이 부족해서 자신이 처한 상태를 정확하게 말로 다 하지 못합니다. 네. 동물과 같이 행동으로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동물과 같이. 예. 아동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취하는 행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갑자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네. 손가락을 빠는 등 퇴행 현상을 보이는 경우, 그리고 갑자기 밥을 많이 먹거나 아예 안 먹거나 너무도 까다로운 식습관을 보이는 경우, 또 주변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예민함을 보이는 경우, 집중력이 떨어지고 항상 산만한 경우, 이상한 그림을 그리거나 자기 비하를 하는 경우, 자주 놀라고 겁을 먹는 경우, 잠을 잘 자지 못하고 항상 잘 때 불을 켜놓으려 하는 경우, 또래 애들과 잘 어울려 놀지 못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적개심과 분노를 표출하며 파괴적인 행동 양상을 보이는 경우, 또 지시한 내용을 매번 이행하기 힘들어하는 경우 등은 뭔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린이집이나 네. 그런 외부에서만 이런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네. 아니면 집 안에서만 그러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찰을 잘 해야 되고 해야죠. 관심을 매일 몸을 잘 봐주시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내용을 듣다 보니까 보통 뭐 3, 4세나 이럴 아이들 어린이집 한창 다니는 아이들은 언제나 막 뒤죽박죽이죠. 매번 똑같지도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고 뭐 저렇기도 하고 이렇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엄마의 그 직감을 좀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쵸. 느꼈을 때 그러면 엄마는 알죠. 엄마는 관찰을 잘 해야 돼요. 관찰 잘하고 아이가 그냥 커가는 과정 중에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그런 책을 읽었거든요.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그 콜로라도 그 총기 난사 사건 그 범인의 엄마가 쓴 책이거든요. 네. 근데 그 아이가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가 그런 경우 결국엔 그런 거였는데 그 다른 내용은 다 각설하고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이가 우울증 증상처럼 보이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대요. 청소년기에 보이는 우울증. 근데 그게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그런 당연한. 저항이나 그런 사춘기 있잖아요. 사춘기 증상이랑 거의 흡사한 게 많대요. 근데 엄마는 그러니까 뭐 중2병인가 봐라던가 약간 그렇게 사춘기로 오인하고 그냥 넘어가거나 되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냅두거나 그러는데 그 상태에서 조금만 더 관심 가지면서 지켜봐줬다면 하는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볼 때도 아무리 어린 아이들에도 그때 다 그런 거지라고 하지 말고 뭔가 그 직감 있잖아요. 예감 그걸 네네.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은 파헤쳐 볼까요? 목걸이
네. 근데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네. 대체로 네. 저도 유치원 때 선생님 아직도 기억나고 네. 초등학교 때 저희 엄마랑도 자주 보시고 할 정도로 네. 정말 제가 정말 좋은 기억이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제 보육 교사님들은 일단 채용은 크게 어렵지 않게 된대요. 네. 그런데 박봉에다가 쉬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없어서 굉장히 업무 이제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하고 관계도 굉장히 잘 하셔야지. 아기를 계속 맡겨놓고 있으니. 그리고 실제로는 좋은 선생님들이 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지금 되게 극단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좀 네. 감안해서 들으세요. 네. 그러면 요즘에 아동 대상으로 나오는 범죄 방식이 네. 좀 옛날하고 차이가 좀 있나요? 예전에 왜 우리가 유괴 이런 얘기만 들어도 저희 때는 사실은 되게 되게 많았어요. 옛날 영화에 많이 나올 법한 얘기였잖아요. 드라마 소재기도 됐고 맨날 전화해가 집 어. 전화에 그 경찰들 다 모여가지고 전화 전화기 딱 동시에 받잖아요.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동시에 어머니 받고. 더 길게 하시라고 더 길게 얘기하시라고. 추적하면 갑자기 공중전화를 끊어요. 그렇게. 우리 때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유괴, 그 요새는 보면 아동학대 또 어떤 범죄가 있나요? 일단 제일 많은 건 학대? 어린이집 내에서 어린이집 일어나는. 어린이집 내에서 선생님이 이게 물론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수가 자꾸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내에 이렇게 오죽하면 CCTV를 다 설치를 하겠냐고요. 지금 얼마 전에 제주도 원희룡 지사 그분은 아예 CCTV를 사각지대 없이 다 설치하라고 이번 달인가 보도 자료 나왔던데요. 그리고 엄벌에 처한다고. 그래서 그 어린이집 관련된 게 너무 사실은 패턴화되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어린이집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거죠.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유명한 사건 중에 왜 김치 안 먹는다고 애를 네. 밀어 넘어뜨리고 폭행하는 거 있었죠. 네.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경미하다고까지 볼 수 있는 그 중에 폭행 중에서도 그런 거 있고 뭐 여기 제가 가져온 신문 기사에도 봐도 네. 신문 기사를 좀 소개해 신문 주세요. 기사를 읽어드릴까요? 네. 선생님께서 선생님 읽어주세요. 이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목소리는 그리고 또 울음을 그치지 않는 원아를 어두운 방에 홀로 가둬놓은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징역형이 선고가 됐네요. 그래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선고가 됐는데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본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운다는 이유로 불 꺼진 방에 혼자 가두고 낮잠을 자지 않는 아이는 이불로 몸을 말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그러니까 때린 건 아니에요. 걔를 때린 건 아니지만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괴롭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대의 개념이 조금 더 넓어지고 있고 어른들도 옛날 분들도 이걸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 밑에 것도 읽을까요? 네. 제가 읽을까요? 네네.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부산서만 4년간 232건이랍니다. 9일 부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6건이던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가 이듬해 51건, 지난해 41건, 올해 들어는 8월까지 112건으로 급증했다고. 그래서 올해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은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일회성 체벌까지 신고하는 등 학부모의 관심과 의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 일회성이었는데 신고가 됐다 이런 약간 내용도 있네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엄마들이 무서워하는 건 아이가 두들겨 맞거나 물론 그런 거는 100% 다 화가 나는 거지만 실제로 아이 엄마들은 정서적인 학대도 무섭거든요. 네, 맞아요. 당연히 맞아요. 뭐
때리는 거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제 예를 들어 저희 애기를 어린이집 보냈는데 그 선생님이 남들 있는 데선 잘해주는데 혼자 계속 걔를 째려봐요. 네. 아니면 걔한테 이름 모를 막 공포심과 불안감을 준다면 저는 못 참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 정서적인 학대가 되게 무서운 건데 저는 이 판결을 보면서도 되게 애매한 게 처벌하기가 되게 까다롭겠네요. 그렇죠. 이거를 어느 수위까지 어떤 엄마들은 이것도 학대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떤 엄마들은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데 잡아내기도 힘들고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판결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7살 정도 또는 뭐 초등학생 정도 또 마음이 굉장히 어릴 때고 또는 그 더 어린 아이들은 그 감정을 본인이 모르고 괴로움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불안감을 받으면 내가 왜 불안했는지 본인은 원인도 모른 채 인격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맞아요. 학대도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생님 보육교사님들 선발할 때 어떤 교육 이수만 하면 쉽게 되는 그런 건 조금 지양을 하고 그 아무래도 애들 상대하니까 상담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어린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필수적인 어떤 임상 심리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경험도 있는 사람들이 그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하시면 그리고 보수도 많이 올려드리고 그럼요. 해줘야죠. 이렇게 많이 채용을 하게끔 나라에서 도와주시면 애들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정성을 다해서 이제 대할 수 있고 많은 게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근본적인 아마 대책은 보육교사님들 처우 개선해주고 좀 제도를 정비하고 그렇게 하면은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다 좋게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상황에서 범죄 예방법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죠. 혹시 근데 요새는 예전에는 슈퍼 가면 실종 아이 찾는 사진이 되게 많았고 방송도 했었던 것 같은데 요새도 저도 들어봤는데 경찰서에 가면 지문 등록하는 거 있다고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또 어떤 친구는 너무 빨리 가면 안 된다 이러는데 그 지문 등록하는 것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지문 등록은 가까운 파출소 있잖아요. 아무데나 가셔가지고 아이를 꼭 데려가셔서 그리고 본인이 직접 못 가시면은 주민등록 등본 있죠. 가족관계 등록부 그거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가서 거기서 이제 애 얼굴을 촬영을 하게 돼 있어요. 얼굴을? 그때 그 당시 그 얼굴이 딱 촬영하게 돼 있어요. 촬영하고 등록하고 금방 끝나요. 근데 그 지문 등록은 아기가 몇 개월부터 가능한 건가요? 24개월 아기부터 지문 등록이 가능하고요.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둘 중 하나를 들고 또 신분증 가지고 아이와 같이 근처의 파출소나 지구대 가시면 됩니다. 그냥 엄마라고 제 신분증만 가져가면 안 되고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네, 가족관계인 걸 하게 남의 할 수도 있으니까. 남이 유인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극단 이제 경찰은 최악의 사태를 항상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등록을 해놔야겠네요. 그래서 저도 안 해놨는데. 막 하라고 친구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물론 뭐 어떤 아이들은 금목걸이, 은목걸이 이렇게 차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긴 하던데 언제 이렇게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 아동 범죄 외에 그 육아 관련해서 많이 들어오는 사건들은 또 뭐가 있어요? 아까 어린이집 얘기했고 이제 그 전통적인 납치하는 거 있죠. 여기 약취 유인 범죄를 하거든요. 약취 유인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약취 유인. 약취? 약의 약한 취약 계층을 쉽게 표현해서 꼬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거 줄게 이렇게 따라갈래? 그래서 같이 가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약취 유인 아동 대상으로 해서 약취 유인 범죄 현황을 보면요. 피해자 중 13세 미만 아동이 106명으로 이거 2014년 1년에 2014년 얘기예요. 106명으로 55.8%였고요. 13세 미만이 절반이죠. 13세 미만 피해자 중 남자 아동이 35명, 여자 아동이 49명. 그리고 범죄 발생 시간대는 오후 12시에서 18시.
이 시간이 32.1%로 가장 많았고요. 그럼 딱 대낮 애들이 학교 갔다 네. 오거나 유치원 갔다 와서 놀 유치원 때요? 갔다 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오전 9시에서 12시가 25%였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학교 시간대 약취 유인 피해를 당할 위험이 가장 큰 거고요. 네. 왜냐하면 학교의 시간에는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음. 홀로 활동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고요. 또 이제 아동 대상 약취 유인 발생 장소별 현황을 보면 네. 그 노상 있죠. 그냥 길거리. 네. 길거리가 4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주거지예요. 28.64%.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걸 교육 없을 것 같아요.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따라가면 안 된다. 된다고. 엄청 네. 교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뭐 아니면 뭐 근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강아지 아픈데 강아지 도와줘 그쵸, 이런 그쵸. 식으로 한대요. 아, 예. 무섭죠.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동물로 이렇게 유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인에 대해서 네. 또 이제 전문가께서 네. 유인 유형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네. 그거 이제 읽어 드릴게요. 네, 네. 이 전문가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요. 네. 미국 아니 근데 요즘 미국인데. 세상도 그렇게 납치가 많아요? 많은 건 아닌데 제일 느낌. 많은 건 아, 어린이집이고, 네? 예, 그 납치는 제일 강력 범죄 중에서 다 대부분 납치였고요. 네. 완전 강력 범죄. 예. 납치해서 왜냐면 납치는 돈을- 납치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납치해서 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납치해서 이제 결합되는 범죄가 금품 요구랑 성범죄. 남자 아이들, 여자 아이들 다 어린아이들 예, 사정상 성적인 아니 왜 학대. 이거 진짜 좀 이상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냥 흔하게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중국으로 판다던가 아니면 장기 매매 어. 이런 거. 네. 그런 너무 일은 무서워요. 실제로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요. 우리 국내에서는 발견 못했고, 이게 명확히 이건 장기 매매다 이렇게 어린이 장기 매매다 이거는 중국에서 뭐 그런 해외 토픽으로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거랑 딱 연결된 뭔가의 범죄는 없었. 납치는 너무 무서워요. 장기까지는 왜냐면 어린이는 네, 없었다. 아직 그냥 울컥하고 데려갔다가 애가 떼쓰거나 이런 제지하는 과정에서 더 이제 막 살인,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상황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무서워요. 자, 그 아까 말씀하신 약취 유인 네네. 방법이요. 미국의 아동 전문가인 켄 우든의 실험이 있어요. 네. 네. 이게 지능적인 유괴 패턴을 9가지로 이제 분석을 했어요. 네. 이 9가지 방법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경계를 풀고 무방비 상태로 그쵸. 예, 유인 당해서 간대요. 음. 자, 첫 번째 1. 애정 표현. 음. 아동에게 접근해서 같이 놀아주고 이야기를 나누며 친하게 지낸다. 그러면 그냥 네. 무장 그죠. 해제죠. 한 그죠. 1시간 정도 놀면 친해지는데 애들은. 칭찬을 해주거나 고민 상담을 해주기도 하며 신뢰를 얻는다. 아, 네. 그렇죠. 애정 표현은 취약하겠네요. 네. 네. 2. 선물 이용. 그죠. 네. 좋아하는 거 이거 좋아해? 이거 뭐 카봇 인형 막 카봇 들이대고 사줄게. 그래 보세요.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는 거. 아동에게 먹을 것을 사주거나 선물을 주어 경계심을 낮춘다. 네. 저희 조카가 조금 많이 먹성이 좋아요. 네. 이렇게 아이스크림 못 먹게 하니까 아이스크림 준다면 맨날 이렇게 아이스크림 준 다음에는 따라갈 거지 제가 맨날 물어봐요 가끔씩. 따라간대요? 아니 말은 그래요. 근데 제 생각에 나중에 한번 불시에 한번 해볼 거예요. 얼굴 모르는 사람 시켜가지고. 오. 근데 분명히 따라갈 것 같아요. 아. 네, 2번이 선물 이용이죠. 먹을 것 선물. 3번 장난감 게임 이용. 아동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같이 놀며 친해진다. 이거 다 이렇게 하면서 다 애정 표현하는 그쵸. 거네요. 4번 애완동물 이용. 동물 이용. 사실 다 좋아하잖아요. 이거 보러 갈래? 뭐. 그쵸. 동물 아픈데 도와줄래? 아니면 이런 얘 식으로. 잠깐만 보고 있을래? 그것도 있고 맞아요. 그것도 있고 또 있어요. 뭘게요? 뭐요? 뭘까요? 엄마 아프다? 아니요. 애완동물 가지고 유인하는 하는 거. 방법 중에 아니 얘가 새끼 엄마인데 얘 엄마한테 데려주자 이런 거 아니에요? 데려다 주는 것도 있고 이거예요. 애완동물 잃어버린 것을 가장하고 함께 찾기를 요청한다. 같이 찾자. 맞아.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찾자. 예, 같이 예. 뭐 내가 같이 찾자. 잃어버렸는데 같이 예. 찾자. 네. 그리고 이제 애완동물로 이렇게 다양하게 아이들이 꼬여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5번 친숙한 이름 이용.
이거는 잘 아시죠? 아동의 네. 부모 이름이나 그렇죠. 주변 사람의 이름을 대며 아는 사람으로 가장한다. 그리고 6번째 유인 방법 놀이 친구 가장. 아동과 함께 놀아주는 상대로 가장하고 접근한다. 왜 어린이집에 놀이하러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분들을 의심하자는 게 아니고요. 네네. 예, 납치범들이 놀이 선생님처럼. 가장할 수 있죠. 우리 그쵸. 뭐 택배 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힘드신데 그분들 직업을 이용해서 택배 범죄가 많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놀이 친구 가정에서 접근한다. 자, 7번째 유행 방법은 온라인 이용. 이건 이제 좀 큰 애들. 게임을 할 줄 아는 애들. 온라인 게임을 함께하며 채팅을 통해 아동과 친해진 뒤 접근한다. 네. 그리고 이제 8번째 유인 방법이 도움 요청. 아동들의 착한 마음을 이용하여 맞아요. 도움을 짐좀 요청한다. 들어달라고 하거나. 예, 아까 애완동물 이용해서 그죠. 같이 찾아달라고 하는 것도 착한 마음 이용하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9번째가 위급 상황 가장이에요. 긴급 상황을 가장하여 도움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게 한다. 자, 이렇게 9가지를 미국의 아동 전문가 켄 우든이 이렇게 실험을 해봤대요. 그랬더니요. 자, 이렇게 하니까 거의 대부분 다 그냥 여기 다 넘어오더래요. 아니 다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요, 애기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인당하지 않게끔 얘기를. 이분은 그래요. 유형불려 숙지에서 아동에게 아이한테 애만 이런 거 교육을 시켜라. 절대 따라가면 네. 안 된다라고. 이걸 하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그렇죠. 교육을 말로만 해줘야겠네요. 하긴 참 힘든 일이에요. 말로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게 그 네. 상황을 닥쳐 보면은 어른도 넘어갈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네, 그거는 뭐 모든 남녀노소 다 이렇게 위험한 일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최대한 혼자 있는 시간을 안 둬야 되고 일단 먼저 네. 혼자 있는 시간을 주게 될 것 같으면은 봐줄 사람 고용을 하던가 엄마. 어린이집을 주던가 아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막 생각을 하셔서 예. 그냥 마당에서 뛰어놀게 하고 싶거든요. 놀이터에서 그냥 자유롭게 좀 뛰어놀고 싶은데 엄마가 꼭 따라가서 지켜야 되거나 그게 참 씁쓸하네요. 집안에 있게 해야 되거나 이러는 게. 근데 참 밖에서 뛰어노는 거에 참 좋은 점이 많은데 네. 안전하면 혼자 놀아도 참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경험이 있는데 네. 저도 학교 운동장에서 6살 때 네. 그러니까 만 뭐 5세 뭐 이때죠. 네. 그때 저희 언니가 초등학생이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 형제 많으면 언니를 막 이렇게 따라다니고 싶어 그쵸. 하잖아요. 그래서 미취학 아동이고 또 저는 그래서 운동장에서 혼자 모래놀이 막 하다가 네. 어떤 아저씨한테 따라온 적 있어요. 어머. 근데 그때 제가 혼자 있었잖아요. 네. 혼자 있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도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사람은 기억이 나요. 어떤 행동을 했고 뭘 요구를 하고 기억이 나요. 그러면 한 3학년 조금 맑게 알아듣고 조금 애가 똑부러질 때까지는 아무래도 주변에서 누군가가 가드는 있긴 해야겠네요. 그죠? 예, 항상 이렇게 대화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저희가 오형제인데 네. 부모님이 맞벌이 일하셨어요. 네. 오형제를 어떻게 다 키워요. 그 저희는 애들끼리. 부모님이 옛날이지만 네. 친척 중에 그냥 놀고 있는 언니들 네. 베이비시터로 네네. 돈 주면서 집에 있게 했어요. 상주에서 저희 집에 그냥 같이 살았어요. 네네. 뭐 한여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그냥 아르바이트로 있었어요. 네. 저희 부모님이 뭐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막 엄청난 깊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혼자 놀아서 변을 당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모르세요. 애기를 알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이 애들 곁에 누가 있게끔 해놨어요. 항상. 근데 그게 저희 초등학교 한 4학년 때까지 계속 같이 살았어요. 늘 그렇게 네. 혼자 있게끔 하지 않았군요. 네. 아주 그냥 나 혼자 집에 있다는 생각으로 TV 영화 볼 때 뭐 만화 볼 때 혼자 있는 느낌이지 집중해 있으니까 안 그러면 항상 누군가 있었죠. 누군가가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요새 그런 것도 있던데요. 핸드폰처럼 나와 있는 손목에 차는 미아 방지하는 초등학생들 되면 위치 위치 추적이 추적하는 것도 있고 앱 그것도- 어플 있어요. 네, 그것도 좀 많이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근데 너무 요즘 무섭긴 형제가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 있게 되더라도 네. 자꾸
중간중간에 전화 통화를 하시고 안전을 확인하고 약간 엄마들은 제 동생이랑 언니한테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약간 편집증 환자가 돼도 괜찮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아기를 낳은 이상 인생은 잘 살 수 있게 도와줘야지. 그쵸. 그러려면은 한 명은 약간 편집증 환자가 돼도 할 수 없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저희 아기가 한 6살, 7살 되면 태권도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태권도 가르쳐서 도움이 되죠. 이게 이런 이제 납치 있잖아. 아까 약치 유인 그 유형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애들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애들이 엄청 쉬운 타겟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나쁜 사람들도요. 네. 그 뭐지? 강자한테는 약하고 먹이 잣듯이요. 딱 그래요. 딱 그 얘기예요. 예, 약육 강식이 세계예요. 거기도 딱 보는 거예요. 아, 쟤는 안 돼. 쟤는 내가 말하는 대로 시킨 대로 다 할 것 같다. 그런 애들을 딱 물색을 해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태권도 도복 입고 돌아다니고 유도복 들고 다니고 너무 막 세 보이는 어린이는 일단 건드리지도 않는 조금 기피할 것 같아요. 기피해요. 아이가 성향마다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타고나는 거를 또 어쩔 수는 없는데 순한 아이는 조금 그런 것도 조금 가르치고 어렸을 때 뭔가 이렇게 강단 있고 본인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네요. 독자로 키우더라도요. 네. 자꾸 애들 많은데 데려가서 부딪히게 하고 싸우더라도 싸우면서도 이렇게 교훈을 받으니까 싸워도 괜찮고 어른들하고도 자꾸 많이 만나게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태권도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좀 거의 필수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어차피 운동은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또 본인의 몸을 지킬 수 있는 걸 배우면 아무래도 조금 더 자신감도 생길 것 같고. 그렇죠. 자신감 생기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니까 건강 챙기는데도 무술이 힘들면 무용이라도 보내서 몸 쓰는 방법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싫어하는 애도 일단 태권도나 유도나 뭐 합기도 뭐 검도 이런 데 보내면요. 그 안에서 또 친구도 생기고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애절 교육도 되고 인내심도 길러주고 그렇게 꼭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운동 어릴 때부터 하면요. 공부도 잘 돼요. 똑 부러지시죠. 아무래도 몸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뇌에도 피가 확 가는 거죠. 그렇겠네요. 운동하고 공부는 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뭐 영어에만 좀 너무 집중하지 말고 우리 운동도 조금 운동은 필수 정말 어린이집 해야 보내듯이. 돼요. 아 그리고 아까 그 납치 얘기 유인한 얘기 했잖아요. 근데 또 조심할 거 말씀드릴게요. 네네. 우리 보통 낯선 아저씨 조심하라.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이건 7, 80년대 얘기고요. 낯선 아저씨를 조심하라는 이야기는 이제 조금 할 필요 없나요? 경계는 하되 지금 이제 면식범이라고 하죠. 아는 사람에 의해 어린이 납치 사례 주요 사례가 많았잖아요. 그거 살짝 읽어드릴게요. 한 4-5개만 읽어드릴게요. 자, 인천에서 직장 사장 딸인 김모양 9세 김모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살해한 30대 검거. 아는 분이죠. 보복 그냥 사장 딸이죠. 사장 딸.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이제 다 이런 건 유인은 다 준비하는 거죠. 충동적으로 갑자기 지나가다가 하는 게 아니고 사장이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잘 살아야 돼요. 남한테 원한 사고 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있어요. 서울 상일동에서 친구의 초등학생 딸을 납치 살해 후 몸값 요구한 30대 유괴범 2명 검거. 인간관계도 잘해야 돼요. 30대. 누구 이렇게 너무 뭐지? 쌤, 썰 넣지 마세요 지금. 지금 열심히 읽고 있잖아요. 이분들 친구 초등학생 딸이죠. 질투잖아요 결국에는. 몸값 요구했다잖아요. 30대가. 돈. 자, 또 경기 의정부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사장의 초등학생 자녀 2명을 유괴해 몸값을 요구한 30대 검거. 여기 이제 살인은 안 했고요. 자, 서울 용문동에서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인 성추행한 뒤 살해한 50대. 어머. 그리고 이 시체 유기에 가담한 20대 아들 검거.
자, 제주 서귀포시에서 이 유명한 양지승 어린이 살인 사건, 양지승 양 성추행한 뒤 살해한 이웃이에요. 이웃 40대 간 거. 이 이웃 아저씨 그때 TV에 나와서 막 잡아떼고 모른 척하고 막 그랬던 거 기억이 나는데. 아유, 맞아요. 예. 밀양에서 그 영화 밀양에서 보면 유치원 선생님이었잖아요. 네. 그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유치원 원장 원장 선생님. 선생님. 예. 아, 나 진짜. 물론 아주 어린 애들은 약간 너무 이제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이제 말귀 통하고 나서부터는 엄마랑 대화를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네. 이제 아기가 7살, 8살쯤 되면 성적인 수치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네. 창피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당해도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아주 막 아까 질 나쁜 납치, 살해 뭐 이런 것까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어른의 성추행 당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성폭행까지는 아닌데 네. 성추행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초경 숨기는 애들도 있거든요. 엄마한테. 그래서 부모와의 대화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산부인과 의사잖아요. 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사람은 조금 이제 정신 지능 지체가 있었던 사람인데 삼촌이라는 사람이 데리고 온 거예요, 병원을. 근데 팬티에 자꾸 노란 게 묻어난다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누구세요? 이랬더니 삼촌이래요. 근데 그 여자분은 성인이었는데 좀 얼떨떨해하고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삼촌이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도와주고 부모님도 이제 정신이 조금 약하시고 같이 살면서 도와줬는데 자기가 빨래를 대신해 준대요. 빨래를 대신해 주는데 팬티에 뭐가 묻어난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험은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경험은 없었던 건 맞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닫고 물어봤어요. 나가라고.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건드리지 않았냐, 만지지 않았냐, 빨리 얘기하라고, 만졌냐 했더니 안 만졌대요. 괴롭히거나 손가락으로 만지거나 한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좋은 사람 맞냐 했더니 좋은 사람이래요. 그랬는데 얼마 뒤에 경찰이 왔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낯설고 처음 본 산부인과 선생님이 말하라고 하니까 말을 참아 못했던 거고. 그리고 이미 같이 갔다는 거는 그 삼촌이라는 사람이 교육을 하고 데리고 갔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물어볼 건데 절대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뒤늦게 몇 달 뒤에 상담소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처음에는 말 안 하던 거를 계속 뭔가 이상하다 해서 결국에는 본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추행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맞아요. 겁줘요. 애기들을 겁주기도 하고 판단력이 흐린 애들한테 겁주기도 하고 수치심을 줘서 말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많이 필요할 것 같기는 그러니까 해요. 부모님이 성교육도 다 하셨어요 직접? 아니요. 지금 말 못하니까. 말하죠. 해야 돼요. 아기. 아직 못했어요. 남자 아기도 타겟이 당해요. 되니까 그럼요. 사례가 있었고 서울 시내에서도 있었고 뭐 전에 어디였지? 그 문구사 아저씨가 50대 아저씨가 남자 아기 여러 명 유인해서 강간한 경우 있었고 또 죽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왔던 사건은 서울 시내예요. 거기도 보통 뭐 약간 후진 동네, 좋은 동네를 얘기하자면 좋은 동네라고 불리는 데예요. 되게 밝고 또 생활 물가 수준도 좀 높고 이런 데인데 거기에 초딩 남자애들 있죠. 초등학교 남자애들을 그 노점 이렇게 탁 이렇게 물건 애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 파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어떤 공원에 거기 그 아저씨가 애들 남자 화장실에서 자기 이렇게 성기를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강성교를 구강성교 그런 거를 하면 내가 이거 줄게. 이거 하면 돈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한 거예요, 애들이. 그 걔들 부모님한테 얘기 안 했고. 그렇죠. 그래서 또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저희도 제가 이제 산부인과니까 그런 성폭력 센터 같은 거 있거든요. 근데 핸드폰 같은 거 그러니까 어린애가 갑자기 돈이 생기거나 핸드폰이 생기거나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그걸 이제 애들이 모르거든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뭔지 모르고 그냥 따라다니는 애들도 있고 본인들도 뭔가 이거는 잘못한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숨기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뭐 없던 물건이 생기거나 돈이 생기거나 이것도 봐야 되고요. 그냥 제 생각에는 성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성폭행까지 가는 경우는 정말 너무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좀 뭐 되게 치밀한 것도 많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추행이 되게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성기나 제가 어린이집 가서 뭐 범죄 예방 교실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저도 애들한테 거기 어린이집 애들 연령대가 다양하잖아요. 네, 그쵸. 2살, 3살, 네. 4살, 5살, 6살 막 이래요. 걔들 앉혀놓고 얘기를 하면 제일 빨리 이렇게 집중하고 이해하는 게 아무리 경험담이더라고. 제가 뭐 당한 얘기를 해주면 확 집중을 해요. 그 전에 막 딴청 피우다가.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랐어요. 내가 너희들 많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하면서 싹 집중해서 그리고 성교육을 저는 못 받았을 때이기 때문에 가서 제 나름의 성교육이랄까 그런 얘기 조금 한 거는 옆에 남자 아기 여자 아기 다 아이들 같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자아이 가슴 뭐 여자아이 성기 이런 거는 소중하다고 앞에 수식어를 소중한 가슴 소중한 찌찌 소중한 고추. 뭐 짬지 뭐 소중한 뭐 성기 나중에 성기랑 그러니까 앞에 소중한을 붙이자. 이건 다른 거랑 다른 신체의 모든 게 소중하지만 정말 소중한 곳이니까 이렇게 아예 그냥 부를 때 아유 우리 누구 소중한 고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 거도 소중하고 남의 거도 소중하다. 계속 그걸 이렇게 수식어로서 자꾸 자연스럽게 좀 익힐 수 있게 좀 해주자고 했거든요. 전 일단 그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냥 성기 그냥 고추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소중하니까 남이 함부로 만져도 안 되고 남의 거도 함부로 내가 만져도 안 되고 아프게 해도 안 되고 그리고 항상 내가 너 좋아하면 막 만져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좋아하면 만져도 되냐고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면 만지고 뽀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뽀뽀해도 되냐고 물어보라고. 뭐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좀 성교육하는 시간을 집에서 자연스럽게 많이 하면은 툭 치면 나올 수 있게끔 애들이 아주 몸에 체득이 되게 절대 여기는 함부로 네. 누군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네. 맞아요. 갑자기 뭐 TV 보다가도 너 거기 어떻게 생각해? 뭐 신체 어떤 부위에 대해서 요즘 너의 소중한 거기는 잘 지내니? 막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조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도 성추행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네. 되게 멍청했던 게 4학년이었거든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선생님이었는데 애들을 한 명 한 명 불러다가 자기 무릎에 앉히고 이렇게 뽀뽀를 그러니까 뽀뽀를 하고 이제 남자애들은 뭐 고추 컸네 이러면서 만지고 여자애들은 뭐 가슴 나오는 있니 이렇게 만지고 막 이랬었던 선생님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게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담임 선생님이 애들을 너무 예뻐해 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모든 애들한테 한 거는 아니고 막 제가 본 적도 있고 저도 한번 이쁘다고 이렇게 뽀뽀를 해줬는데 저는 그냥 좀 창피해서 도망갔는데 저는 조금 되게 어린 마음에 날 되게 예뻐하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성추행 사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선생님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죠. 그거구나. 근데 저희들끼리 이상해. 저 선생님이랑 어떤 얘기를 했었는데 예뻐하는데 저 선생님이랑 청소 끝나고 남아있으면 안 된대라는 소문이 돌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빠른 애들은 그거를 체득을 한 거고 아직 성에 대한 개념이 없는 애들은 저희 때는 조금 성장이 늦기 때문에 그런 2차 성징이었고 그런 개념이 없어서 모르고 넘어간 애들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되게 위험한 행동이었는데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교육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집안에서의 교육.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딸아이 가진 엄마들은 너무 무섭긴 한데 중요한 거는 제 주변이랑 얘기해 보면 아들 엄마들도 무섭대요. 그러니까 개념 없이 친구 따라서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될까봐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무겁네요. 결국은 부모님 임신하신 분들은 들으시면 안 돼. 태교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무서운 사건을 많이 보시니까. 또 아이랑 관련된 좀 황당하거나 안타까웠던 사건 같은 거 있으신가요? 황당한 사건들은 뭐 다 극단적인 얘기니까 많이 있었고 근데
일단 너무 일일이 다 얘기를 하면 너무 자극적이고 해서 네. 그냥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봤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 기억에 네. 남는 황당한 사건들은 네. 부모님들이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쵸. 부모님이 이혼했거나 편부, 이렇게 음. 홀로 키우시거나 부모님 안 키우셔서 할머니 혼자 키우시거나 그렇지 않고 아주 드물게 부모님 다 계신데 뭐 잘못된 경우는 좀 많이 희박했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종합해 보면 그런 기억에 남는 사건들은 다 부모님한테서 비롯된 거예요. 예, 어린이 범죄는 다 부모님한테서 비롯되니까 예방법은 부모님 스스로 찾아야 돼요. 예. 근본적인 예방은 부모님이 해야 돼요. 근본적인 건 그런데 좀 안타깝네요. 가정의 울타리가 지켜지지 않은 아이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되게 취약한 아이인 거잖아요. 완전 약자인데 그 네.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더 많다는 게 예, 원래 범죄자들은 약자를 찾아다니니까 아, 남자든 너무 슬퍼요. 여자든 아이가 제일 손쉬운 먹잇감이잖아요. 그렇죠. 약자를 예. 찾게 되죠. 우리 어릴 때 개미 죽여봤잖아요. 조금 더 큰 거를 죽이면서 무섭죠, 그러면.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잔인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개미 죽이고 나서 막 몇 날 며칠 울고 힘들어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개미가 고양이 되고 고양이가 개가 되고 점점 큰 상대가 되니까 그 중에서 어린이 아동이 제일 쉽잖아요. 다루기 제일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혼자 안 둬야 돼요. 혼자 두게 되면 사람을 옆에 두거나 아니면은 뭐 저희 언니는 집안에 CCTV를 해놨어요. 네. 저희 언니 집안에 CCTV 있어요. 맞벌이니까 거기도. 네. 그러니까 애 봐주는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CCTV로. 그럼 미국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테디베어 안에 CCTV 넣고. 근데 거기는 아예 그냥 그 애 봐주는 사람이랑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서 합의를 하고 해놓겠다. 이렇게 해놓고 부엌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어플로 봐요. 가끔 아주 자주 봐요. 저희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죠. 우리 엄마 아빠도 자주 봐요. 그러니까 조금 안심이 돼요. 솔직히 그렇게 하면. 근데 그 혼자 집에 줄 때도 이렇게 같이 애 봐주는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 마음이 덜 불안하실 거고. 초등학생 이제 들어가면은 초등학생 때는 또 학교에서도 안전교육 어느 정도 할 거고. 일단은 말 못할 때는 말 못하는 정도의 어린이는 아이는 아동 유아는 표현을 못하니까 최대한 부모님이 챙기셔야 돼요. 큰 그 집에서 약간 가정에서 뭔가 이렇게 아이가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네. 집에서 좀 뭔가 해볼 수 있는 뭐 역할극이라던가 약간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역할극은 아주 중요해요. 그거는 이제 아까 우리 유인하는 9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 역할극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예, 그걸 하세요. 자주 하세요. 자주 그래야겠다. 해보세요. 아니 저희 애기가 멍멍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낯선 사람인데 멍멍이 엄마한테 데려다 주자. 애기야 같이 가자. 이러면 당연히 그래 이럴 것 같은데. 당연히 가겠죠. 그럼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죠? 가면 안 돼. 안 된다고 해야죠. 엄마가 오면 엄마랑 같이 갈게요. 이런 식 어때요? 그것도 이런 좋죠. 혼자 엄마가 가면 안 돼. 이렇게. 저는 어딜 가든지 엄마랑 같이 할 거예요. 우리 엄마 좀 불러주세요. 이런 거 괜찮죠? 우리 엄마랑 네, 같이 괜찮죠. 찾을게요. 강아지. 근데 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아이가 아예 강단이 처음부터. 있어야 되네요. 예, 그래서 제가 여자애는 말괄량이로 그냥 키우고 키우긴 진짜 힘들다고 하지만 좀 산만하더라도 근데 그게 표현력 많은 성향이에요. 애들. 성향. 타고나는 거라. 그쵸. 타고나는 타고나죠. 게 저도 좀 완전히 얌전했다니까요. 완전 숨소리만 들리는 애였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말갈량이가 되셨나요? 운동하면서 아니면은 그 무용은 어릴 때부터 했지만 그러니까 친한 친구랑 놀 때만 활발했고 저희 부모님이 되게 많이 윽박지르는 스타일이었어요. 애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서는 되게 조용하고 어른들한테. 예, 그리고 학교 가서도 학교에서도 되게 조용하고 어른들 앞에서 조용히 해야 돼 이런 걸 배웠잖아요. 조용히 하고 그러다가 솔직히 그러니까 10살 때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이름도 기억나고 얼굴도 기억나고 기억이 많이 나요. 발표력이 좋은 애가 최고다 맨날 그랬어요. 공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발표를 잘해야 된다. 그 발표상 뭐 이런 거 막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발표를 잘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애들이 발표를 막 하게 된 거예요. 손 들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좀 바뀌었어요, 확실히. 그러면서 저도 느껴질 정도로. 예. 저는 정말 활발했거든요. 네. 동네 좀 강단 있는 여자애 발발거리고 돌아다닌다. 우리 아빠가 맨날 저한테 발발이 개처럼 너는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니 이렇게 할 정도로 되게 어릴 때부터 좀 활발하고 똑부러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생각하면 그 동네 이상한 아저씨들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제가 지나가는데 그 아저씨가 자기 바지를 팬티까지 다 내리면서 자기 거를 보라고 저한테 막 이렇게 들이민 적이 있어요. 네. 근데도 소리를 못 지르겠더라고요. 그럼요. 그 활발하고 그 똑부러지는 아이도 늘 학교에서 반장을 하고 이랬던 애거든요. 제가. 근데도 악소리 한 번은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냥 몸이 얼어버리던데요. 그냥 이게 피부에 뼈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있잖아요. 그냥 확 얼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뒤돌아가지고 갔는데 그런 일도 있었고 한 번은 저희 그때 막 가스 배달하는 아저씨가 있어요. 부탄 네네. 큰 가스 거. 예전에 큰 가스. 단독이었으니까. 단독주택에 네. 큰 가스를 배달하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잖아요. 근데 그 동네에 제가 사는 애인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저씨가 저를 볼 때마다 제 주변에 계속 오토바이로 빙빙 돌았어요. 무서워. 볼 때마다. 그리고 지나갈 때도 이렇게 보고 가고 엄마랑 지나가도 보고 가요. 그래서 제가 엄마랑 볼 때도 저 아저씨 이상하지 않아? 했는데 그 당시 엄마는 대수롭지 않잖아요. 집에 가스 배달하러 온 아저씨인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머 조심해. 큰일 날 뻔했네요. 그쵸. 뭔가 범죄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저는 그 공포가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잖아요. 그게 벌써 20년도 더 전의 일이잖아요. 사실 제가 30대 중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정말 어릴 때 얘긴데도 그게 아직까지 그 공포가 아직까지 있어서 제가 그 이후로는 약간 오토바이 배달하는 아저씨에 대한 공포감을 살짝 생겨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아저씨 이렇게 유심히 보고 그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면 소리를 지를 만큼 그런 깡은 없어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깡까지 생기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도 이런데 애한테 어떻게 깡을 가르치죠? 그거 이제 학원 그 태권도 학원에 유도 이때 학교도 같이 이런 데 좀 다녀야 가면 저도 25살들에 갔단 말이에요. 가면은 기압을 가르쳐요. 기압 넣는 거. 근데 정말 저 기압 못해요. 지금도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얌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못하는데 언제 기압이 나왔냐면 저는 무도 대회에 나간 적 있어요. 네. 경찰청 무도 대회. 거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상대방 내가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뭐 위기 상황은 아니지만 그게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연습할 때는 쑥스러워서 못했어요. 그냥 동작만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어릴 때 그럼 그런 경험 있으실 때 그 전에 성교육 받으셨어요? 아니요, 없잖아요. 저는 되게 바보 같았던 게 19살인가 수능 끝나고 밤에 애들이랑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누가 길거리에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짐 들고 가니까 너네 무겁겠다 태워줄게 이러는 거예요. 저 친구랑 둘이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여기 앞에 괜찮아요 이랬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 너 빨리 뛰라고. 근데 밤이었거든요. 큰일 날 뻔했어. 근데 저는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한 게 그 나이까지도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고 살았던 것 같고요. 그 친구는 조금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도망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차가 따라왔거든요. 저희 그러면서 처음에는 타여줄게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됐어요 이랬는데 저는 좀 두리번 타지 뭐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에 제 친구가 빨리 가재요. 그래서 막 빨리 가는데 그 아저씨가 쫓아오더니 한번 놀아보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듣고 저희 둘이 막 꼈거든요. 근데 진짜 무서웠어요. 태권도 학원이나 유도 학기도 이런 데를 만약에 본인 서서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그런 걸 이렇게 훈련을 한다.
그걸 이렇게 아무리 성격이 내성적이고 타고난 성격이 조용한 아이더라도 제 생각엔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좀 그런 무도를 좀 배우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아니면 힘드시면 좋네요. 집에서 아빠들이나 엄마들이 가르쳐 주셔도 괜찮고 옆집에서 신고하는 애가 소리치는 그게 진짜 아무튼 어른도 필요한 것 마찬가지인데 목소리가 잘 안 나오죠. 무서운 상황에서는. 예, 두려워서. 예, 근데 그렇게 목소리 나오게 하는 교육을 해야 돼요. 하게끔 만드는 게 그런 평소에 운동하고 평소에 자기가 많이 들은 거에서 비롯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런 교육 없고 아무런 신체를 가지고 배움이 없으면 그냥 얼어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해자들은 순종적이고 얼어서 가만히 있는 그런 피해자들 좋아하죠. 예, 막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소리도 잘 지르고 좀 엄청 이렇게 세 보이는 예, 아무리 어린이라도 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어른이 없으면 어른이 없고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럼 일단 침착하게를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집에서 이제 역할극으로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9가지 그런 유인 방법을 하나씩 해보시면서 가끔씩 놀이처럼 해줘야겠네요. 해보시고 집 밖에 나가서도 뭐 놀이터에서도 뭐 다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섭외해서 하긴 좀 힘들더라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요. 뭐 처음 친구. 보는 이모 친구들 예. 이렇게 해서 그렇게 너 해서 한번 해봐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서 그 해보시고요. 이모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는 끝나고 나서 잘 설명해 주면 되죠. 그게 재밌기도 했고 한번 예, 예. 해봤어. 이렇게 해서 한 거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진짜 많이 했는데 너무 무서운가요? 애들 이렇게 하니까 세상이 너무 무섭긴 한데. 세상이 무서운데 경각심 좀 필요해요. 맞아요. 아무튼 그리고 내 아이한테 이것만은 꼭 기억하게 하겠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기억하게 하겠다는 거는 일단 그거죠. 손 쉬운 거는 신고하는 거예요. 제 다른 전화번호들이 많아요. 뭐 112 이외에 여성 범죄 뭐 따로도 있고 뭐 있는데 그냥 112만 꼭 기억하게 해서 아이한테. 제일 빠른 도움은 아무래도 우리 많이 보는 순찰 요원 분들이거든요. 네. 그 각 지역별로 각 그 동 담당이 다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지구대나 파출소에 네. 24시간으로 계시고 일단 신고만 되면은 신고 지점까지 최대한 빨리 가게 돼 있어요. 빨리 간단 말이에요. 119보다도 빨라요, 확실히. 예. 제일 빠른 응답하는 번호 알려줘요. 곳이 112예요. 애들이 112 신고하는 거를 좀 생활화할 수 있게. 이거 별거 아닌데 신고하는 이상한 거 아니야? 무서워 이러면서 신고 안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걸 전혀 부담 못 느끼게 아무렇지 않게 급할 때는 112 이거예요. 이거는 경찰 도움 안 받는 거 아니야? 애가 그런 판단을 들어도 무조건 112. 어른은 판단할 수 있지만 이거는 119에 하는 거고 이거는 뭐 저기 120에 하는 거고 이런 거 다 알지만 애들은 모르니까 막 다른 걸 주입시킬 거 없이 신고를 하고 주변에 어른이 있으면 어른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라고. 네. 그리고 아까 왜 지문 인식 그 얘기했었잖아요. 네. 등록하는 거 그거 외에 뭐 또 다른 아이를 위한 뭔가의 정책 같은 게 있을까요? 정책 이나 아니면 좀 방법 팁 없나요? 뭔가 이렇게 정책은 마련해 놓은 저희 경찰에서 하는 거는 아동 지킴이 집 이런 게 있어요. 길을 가시다 보면은 편의점에 네. 이렇게 동그랗게 간판처럼 아동 지킴이 집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보통 24시간 네. 하는 편의점이 있는데 그런 곳은 활용을 하면 좋고 거기에 이제 그 관할 파출소에서 그 경찰분들이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뭐 애들이 뭐 도움 청하고 하면은 좀 도와주세요.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그냥 이렇게 달아놓기만 하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가서 계속 점검을 해요. 그 동네에 그걸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봐야 되는 본 적이 거예요? 있는 것 각 같은데요, 파출소 있죠. 예. 동네 사시는 파출소나 지구대 있죠. 네. 거기 물어보면 알아요.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이 어디냐고. 근데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많지가 애한테 너가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서
아니면 눈에 보이는 저런 저 가게를 가면 된다. 도와달라고 예, 얘기하라. 근데 그 가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불 켜져 있는 데가 편의점이잖아요. 아. 24시간 하는 데가 편의점이죠. 네. 항상 사람이 있는 데가 편의점이죠. 거의 화장실 갈 때 빼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의 도움을 청하러 편의점에 뛰어들어가라고 하시든지. 그리고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안전지도라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안전지도를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처음 들어봐요. 안전지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검색해서 그거 보고 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아기가 있잖아요. 네. A라는 아이가 있어요. 네. 그 아이가 다니는 동선 있죠. 네. 그 동선을 지도로 뽑는 거예요. 네. 우리 뭐 구글 맵도 있고 뭐 그 로드뷰 나오는 네. 생생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동선을 다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학원 다니면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는 게 뭐 어린이집이면 이쪽 저쪽, 집에서 어린이집까지면 이쪽 저쪽. 그거를 미리 다 파악해 보시고 거기 이제 내가 아이다고 생각하고 거기 가보시는 걸 걸어서 한번 걸어서 그 위치를 파악을 하시고 그래요. 그 동네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옆에 있어야지. 뭐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관찰을 해보세요. 관찰해 보시고 그거 이제 어떤 만약에 나쁜 일이 생기면 그 되짚어서 애가 다닌 방향을 추적을 해볼 수도 있고, 그래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맞는 건 아닌데 일단 모르는 것보다 알아놓는 게 예방은 되니까요. 그걸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근데 그게 뭐 4, 5세 뭐 미만 이런 애들은 많이 시간이 안 안 돌아다니잖아요. 혼자 다닐 일이 잘 없죠. 예. 근데 이제 초등학교 가면 1학년까지는 그런데 한 2학년부터는 엄마가 잘 안 따라다니거든요. 2, 3학년 되면. 네, 네. 아유 그리고 9시 이전엔 자야죠. 애기들은 밤에는 그렇죠. 일찍 들어가게 해야죠. 밤에는 일찍 돌아다닐 예. 일이 없어야 되는.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거네요. 어린이집 엄마가. 가기 전에 미취학 아동들은 그 가정 내에서 뭐 범죄 이렇게 계부나 계모가 있으면 그분들이 모르게 애를 학대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살펴보고 그러니까 친부면은 혹시 뭐 애가 숨기는 게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내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는지 또 잘 살펴보시고 아까 저희 여경 선배처럼 불시에 가보시는 맛있는 거 사들고 불시에 가보시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고 취학 이후에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아무래도 혼자 다닐 수도 있으니까 안전 지도를 활용도 해보시고 핸드폰을 쥐어줄 거 아니에요 보통. 핸드폰을 주면은 그 GPS 기능을 항상 켜놓고 네. 그 어플 많잖아요. 네네. 서로 어느 경로로 왔다 갔다 네. 하는지 그것도 항상 체크를 하시고 그 이전에 집에서 이제 역할극 그리고 부모의 따뜻하고 관심 그저 부모 대화해야 돼요. 대화하고 그리고 잘 보살펴주고. 아이는 진짜 사회가 키운다고 옆집 네. 아이나 동네 아이도 좀 이상해 보이면 지켜줘야 돼요. 왜 네, 계절감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네. 다닌다던가 아니면 지나치게 말라서 그러니까요. 입는다던가 그런 아이들은 진짜 집에서 뭔가 그래요, 그러고 있었잖아요. 현상을 그 인천인가? 유치원에 네, 네. 그 맞아 슈퍼에 뛰어 들어가서 예, 11세 여자애 여자애가. 막,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좀 거기 친부모였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관내에 경찰 파출소 있죠. 네. 그 제복 입은 사람들 있는데 아. 경찰서는 제복을 잘 못 보잖아요. 파출소 네. 가면 다 입고 총 계시니까. 차고 다니시고 다 총을 차고 계세요. 음. 그런 무전기 다 들고 계시고 가끔 가서 한번 구경시켜줘도 되냐고 한번 보여주시고 그럼 되겠네요. 그러면 다 좋아해요. 그죠. 다 환영해요. 되게 뭐 좋아해요. 음료수 조만한 거 네. 하나 사고 이렇게 해주면 음료수 돼요. 없어도 돼요. 진짜 그래요? 애들 오는 거 정말 좋아해요. 좋아요? 예. 데리고 가야겠네요. 지문도 인식. 그냥 그것도 인사 하시면. 인식도 할 겸 데리고 가야 가서 되겠네요. 이게 좋은 그러니까 무서운 아저씨들이 아니라 도와주는 도와주는 분들이다. 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너를 동네 지켜줄 분이야. 슈퍼맨 약간 슈퍼 히어로 막 이런 식으로 좀 음. 만화 같은 거 볼 때도 그런 사람들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소방관이랑 경찰관이랑 네. 예. 급할 때 112가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요. 예. 도와줘. 119까지는 되게 편안하고 뭔가 친근한데 아직까지는 좀 112. 112 요즘은 신고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활용 잘하세요. 그래요? 신고 안 했으면 좋겠는 것도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많이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 뭐 마지막으로 더 덧붙이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되게 조금 약간 자극적이고 듣기 힘드신 얘기가 어쩔 수 없이 많이 나왔는데 더 심한 것도 많지만 얘기를 안 한 거고요. 그래요. 네. 현실은 네. 무서워요. 그러니까 더 저도 뭐 다 그때 어릴 때 뭐 추행당한 경험이 있고 한데 그게 저도 계속 기억이 나고 안 좋더라고요. 안 좋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남자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겁이 많은 스타일이기도 해요. 많이 조심성이 더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어릴 때 무용하고 또 부모님이 또 이렇게 얌전하게 키우는 분들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도 발표 많이 하라는 선생님이 계셨고 예, 계속 그런 식으로 조금 좀 대담성을 키워주는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 뭐 영화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영화 주인공들한테도 감정이입이 잘 됐고 그쵸. 멋있는 주인공들 있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도 소설이나 영화 속 주인공들은 좋은 주인공들을 많이 보여주고 그 영화 보고 나서 같이 얘기도 좀 하시고 나도 저렇게 할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직접 역할도 하고 뭐 납치된 아이가 납치를 이렇게 뚫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다던가 하는 게 보시면은 그거를 잘 따라서도 예, 한번 해보고 쟤도 저렇게 했다 뭐 그런 걸 좀 교육적으로 좋으니까 해주시고 좀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서 자기 보호할 수 있는 걸 스스로 키울 수 있게끔 네. 어릴 때부터 그게 쌓이면요 어른 돼서 막 안 좋은 일 있고 억울한 일 당해도 아 그때 그 영화 주인공들은 이럴 때 이렇게 했지. 그래 나도 내 영화의 주인공이니까 멋있게 이렇게 살아야지. 무섭다고 이렇게 있고 그런 주인공은 싫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아무튼 저희 그러면 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예. 저희 끝나고 이벤트 선물 먼저 좀 소개를 할게요. 매회 까사라이크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와. 3만 원권을 2명에게 드리고요. 블로그에서 추첨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매회 다원 몬테소리 선물이 나갈 거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번 주만 이제 S 스타일에서 만삭 촬영하는 거 5명. 너무 많이 5명이에요. 주면 그러니까 5명. 서울 마포구 가기 괜찮은 분들 그리고 네네. 뭐 돌사진 찍는 거 앞둔 뭐 그런 분들도 괜찮을 것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네네. 이거는 블로그에 제가 따로 공지를 해놓을 테니까 거기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멘트 할게요. 워킹맘, 예비맘 전업맘 임산부, 이 세상 모든 맘들을 위한 마음이 가는 대로 맘에 쏙 드는 국내 최초 임신 출산 육아 전문 방송 맘맘맘 안녕.